다섯 번째 단계는 시장성 검증 단계입니다. 앞에서부터 되짚어보면 우리 1단계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았고, 2단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지 아이디에이션을 했고요. 3단계에서 뭘 어떻게 고객에게 빠르게 나가서 검증할 수 있을지 MVP를 구성했고, 4단계에서 그렇게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해서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단계와 4단계는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고객에게 내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고객한테 비용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MMP라고 하는데요. MVP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였다면 MMP는 미니멈 마케터블 프로덕트입니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최소 존속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5단계에서는 이 MMP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M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객한테 팔 수 있으려면 팔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각각 만들어져야 되는 단계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워터폴 같은 개발 방식을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나가 완료돼야 다음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과정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뭔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목업을 만들게 되고, 그 목업을 3D 프린터 등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형을 떠서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크라우드 펀딩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의 컨셉 목업을 가지고 펀딩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업에서 기능과 디자인을 최대한 구현해보기 위해서 고객에게 많은 검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팔리겠다라는 결심이 서면 그 다음부터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회사에 직접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에게 구현하게 해주고 문제 해결인지 확인하게 해주는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긴 개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거에 비해서 조금 적은데요. 우리가 어떤 앱이나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구현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만드는 것이 이 MMP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끝까지 다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공이 필요합니다. 웹이나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GUI 디자인까지 각각의 전문가가 있어야 할 거고요. 개발 기간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런데 그 프론트엔드, 즉 고객이 우리가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이 구현이 되고, 백엔드에 있는 것은 구현되지 않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면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부 기업 중에 자포스라는 신발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프론트엔드에서는 신발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사람이 그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와서 포장을 하고 배송을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해서 고객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이나 앱, MMP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모든 기능이 다 갖춰지길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고객한테 보여지게 되는 부분만을 구현하고 그 뒤는 맨파워로 쳐내면서 이것이 정말 팔리는지 팔리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팔린다면 그 다음에 기능을 하나하나 추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빠르게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웹 앱 형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서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역시 컨시어즈 MMP라는 형태로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존재해야 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방금 전 앱이나 웹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웹으로 전송돼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 오토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인 경우는 컨시어즈 MMP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MMP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팔 수 있는 정도로 만든 다음에는 최대한 빠르게 팔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MMP를 계속 할지 또는 킬하고 다른 방식으로 끌어갈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판단 근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위해 수행하는 것이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우리가 3단계, 4단계에서는 와우 고객들이나
고객 페르소나를 만나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을 바로바로 인사이트를 캐내서 반영해서 아이템을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한 명 한 명에게 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100명에 팔았다, 100명을 다 인터뷰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제품이냐 서비스냐, 또는 웹 서비스냐, 아니면 오프라인 서비스냐에 따라서 트랙해야 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의 경우에는 재방문율이나 재구매율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또는 웹 서비스를 보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전환율이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하드웨어도 같은 경우 역시 하드웨어 전환율이나 한 명이 쓴 다음에 충성 고객에 대해서 주변 고객들이 추천을 전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몇 개 더 팔렸고 몇 개 덜 팔렸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 어떤 것 때문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 4단계의 인사이트 분석이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5단계 인사이트 분석은 우리의 대시보드 트래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5단계에서 우리 아이템이 도저히 시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3단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는 2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아이템 개발부터 다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성이 검증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많은 고객에게 제품을 알리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팔린다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알리는 과정은 바로 다음 단계 6단계 마케팅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5단계를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해온 것들을 고객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판매 가능 형태로 구현해야 하고, 그 형태는 하드웨어, 웹 서비스, 앱 서비스, 그리고 오프라인 서비스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들어서 팔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표를 트래킹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수치인지 또는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썼을 때는 다음 단계 마케팅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